안녕하세요. 피나크 컨설팅의 제이든박 대표라고 합니다. 저희가 오늘 짧게 얘기할 건데요. 금일 얘기할 내용은 올해 피나크 컨설팅 12학년 학생들의 입시 결과를 한번 정리하고요. 최근에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들 몇 개를 한번 대답을 해보려고 금번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날 세미나예요. 음, 금일 세미나를 진행할 저는 제이든박이라고 하고 저는 피나크 컨설팅의 대표입니다. 일단 보시는 학교들이 저희 올해 12학년 학생들이 어드미션을 받은 학교들이에요. 뭐 요거 외에도 이제 뭐 복수로 합격한 학교들이 좀 있어서 그 모든 학교를 다 넣지는 못했는데요. 올해 굉장히 좋았습니다. 올해 뭐 국제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외국인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 보딩스쿨 학생들도 그렇고 굉장히 올해 성과가 좋았고 저희가 전체 원서를 쓴 학생 중에 절반 이상이 올해는 아이비 리그에 진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잘 돼서 저희도 굉장히 올해는 기분이 좋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고 뭐 작년부터 시작했을 때 작년 굉장히 기분이 좋았던 뭐 작년과 올해이겠죠. 그리고 저희도 한번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요. 올해는 굉장히 좀 특이한 친구들도 좀 있었고 어떻게 했길래 이제 우리가 이제 학생들이 좋은 결과를 냈는지 우리가 원서도 한번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최근에 이제 저희랑 꼭 계약을 하지 않았지만 조금 올해 이제 아쉬운 결과를 얻은 이제 부모님들도 많이 상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저희도 그 뭐 커먼 앱을 보고 그 친구들의 엑셀을 봤을 때 우리가 뭐가 조금 더 어필돼서 잘 됐는지를 한번 내부적으로 분석을 했고 그 내용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높은 학교에 가려고 한다면 컨설팅 회사가 가장 강하게 도와줄 수 있는 건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랑 에세이를 어떻게 쓰냐가 당연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활동들이랑 이 에세이가 어떻게 임팩트가 있고 어떻게 남들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는지 이게 사실은 이제 뭐 학생들의 역량일 거고 이게 이제 좋은 역량을 가진 학생들이 좋은 학교를 이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두 개의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임팩트가 있고 남들과 다른 거. 그러니까 남들보다 더 잘한다기보다는요. 남들과 다른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뇌리에 기억될 수 있는 그런 에세이를 쓰는 게 좋고 그런 엑스트라 커리큘러 액티비티를 하는 게 당연히 제일 좋겠죠. 그래서 이 두 부분만 사실은 명심하고 있으면 학생들이 어떻게 이제 뭐 지금 뭐 이제 원서를 바로 이제 쓸 실력의 학생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이시라던가 뭐 이렇게 뭐 대학 원서에 쓸 만한 내용들을 준비할 때 뭐를 좀 중점을 줘야 될까라고 고민을 할 때 항상 이 두 키워드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임팩트가 있고 어떻게 남들과 다른 게 보일 수 있는 디스틱션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요거를 왠지 명심하고 이제 좀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에세이도 그렇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렇게 부모님도 너무 많이 여쭤보셔가지고 요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AP가 중요하냐는 질문이 되게 많아요. 뭐 사실 외국인 학교 학생들은 AP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이 친구들은 뭐 그게 뭐 개수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아요. 저 뭐 AP 칼큘러스 뭐 BC 4점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뭐 3점 받았는데 괜찮을까요? 5점 다 아닌데 괜찮을까요? 뭐 과목을 뭐 피직스는 안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뭐 링앤렛에서는 점수가 잘 안 나는데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 보이는 이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학교가 이제 저희가 원서스 학생들 중에 이제 붙은 학교들이고 이 학교들은 다 이제 커밋에서 이제 뭐 각자 이제 진학을 하게 될 텐데요. 이 학교에 붙은 학생들이 다 AP 5점이 아니었습니다. 4점도 있고요. 심지어 저기 스탠포드 붙은 학생은 3점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프린스턴 간 학생도 4점이 꽤 있었고요. 호넬 간 학생은 올 4점 받은 학생도 있어요. 그러니 이거가 이게 AP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대답이 좀 될 것 같아요. 꼭 5점이 아니더라도 높은 학교를 가는 데 있어서 아, 뭐 분리할 수는 있으나 그게 꼭 그렇게 뭐 굉장히 큰 임팩트가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 두 학교 있지 않습니까? 시카고 간 학생과 스탠포드 간 학생은 심지어 SAT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SAT가 없다는 건 SAT를 안 본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SAT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충분치 않은 점수라서 SAT 점수를 내질 않았어요. 그러니 뭐 SAT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SAT 없이도 이런 학교 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수 있는 결과를 보여주시면 그거에 대한 답은 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들은 대부분 이제 AP가 5점이긴 해요. 그렇지만 5점이 아닌 학생들도 이렇게 높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었고, 그 결과로 보여드려야지 부모님들이 약간 이거를 좀 믿으세요. 그러니까, 큰일 났다. 뭐 4점 받으면 어떡하지? 3점 받으면 어떡할 거지만, 뭐 이거는 뭐 점수 받았으니 뭐 그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뭐 저희 생각에는요, AP를 막 4점을 받았다고 해서 학교를 낮추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SAT는 이제 점점 이제 SAT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아지는 것도 있고, 지금 점수와 인플레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니까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지만 없다고 해가지고 꼭 안 된다는 거는 아니게 된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큰 상을 받고 싶습니다. 뭐 큰 상 안 받는데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는 일단 대회 자체를 굉장히 그 큰 대회라는 표현보다 유명한 대회들만 나갑니다. 뭐 전 세계에서 몇십 개국의 학생들이 오고 뭐 학교에서도 레커니션을 받을 수 있고 국가대표를 뽑힐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큰 대회만 나가는데요. 사실 여기서 이제 수상을 많이들 하겠지만 큰 대회가 없다고 해서 좋은 학교를 못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큰 대회를 나간다고 해서 그게 임팩트가 있고 디스팅션이 있다고 얘기하기에는요. 이게 노벨상이 아닌 이상 뭐 대회를 가지고서는 뭔가를 얘기하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뭐 KCF에서 금상을 받아서 ISF에 나가서 금메달을 받고 이런 것들이 큰 성과이긴 하지만 사실 그 학생이 만약에 좋은 학교에 갔다고 했을 때는 그 ISF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는 거 아니었을 거예요. 그 학생이 그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학교 공부도 아닌데 그 공부를 왜 했는지, 그럼 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그 대회장에 이제 갔다 온, 결승에 갔다 온 뒤에는 내가 그 다음엔 내 가치관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공부에 대한 그 내 뷰포인트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실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더 중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체로 하는 뭐 이렇게 뭐 경영 챌린지라던가 뭐 여러 가지 대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내가 단체로 애들이랑 준비를 하면서 뭘 배웠는지, 어떤 게 힘들었고,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대회가 사실은 중요한 거지, 대회 자체가 사실 저희는 뭐, 좋은 대학을 가고, 내가 뭐 코네 간 학생이 하버드를 가고, 그런 것들을 결정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번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이런 게 있죠. 자, 대회는 몇 개 나가야 됩니까? 커먼 앱에서는 대회를 5개 쓰라고 했는데 5개를 꼭 채워야 되는 게 아닌가요? 라고 여쭤보시는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물론 커먼 앱에 상 5개 쓰라니까 그걸 채우긴 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서를 빈칸으로 쓰진 않으니 그 정도 있어야겠지만 사실 뭐 상이 많은 친구들은요. 상 5개 쓰는 칸 외에도 이제 뭐 첫째가 이번에 만약에 입시를 준비하는 자제분이 둘째라고 한다면 첫째 원서 써보셨으면 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상을 5개가 더 받기 때문에 어디셔널 인포에다 쓰는 친구들도 있고요. 레주메를 어태치하라고 하는 학교들 걸 보면은 레주메에도 내가 상을 뭐 5개가 더 받은 친구들은 쭉 그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거예요. 상을 많이 받고 조금 받는 게 학교의 뭐 승패를 좌우한다던가 높은 학교를 쓰고 낮은 학교를 쓰는 거에서는 전혀 저희가 보기에는 그 연관성은 없다고 봅니다. 근데 상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 내가 부지런하다. 내가 굉장히 하나에 꽂혀가지고 여러 개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스토리라인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뭐 내가 뭐 한 개 받은 애보다는 2개 받은 애 낫고 2개 받고 3개 받는 거 그런 것들은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상을 딴다고 한다면 그 컨셉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의 경우는 뭐 이렇게 AMC 같은 걸 해요. 시험을 많이 보는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USA 컴퓨터 올림피아드 우사코를 봐요. 아니면 자기가 글쓰기를 좋아해서 라이팅 컴페티션을 많이 나가서 상을 받은 친구들도 있고 예를 들면 여름 같은데 이렇게 좀 뽑히기 어려운 리서치 뭐 그런 인턴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문과든 이과든 그런 것들 하면서 이렇게 공부적으로 스펙을 보여주는 친구도 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내가 굳이 바쁜데 우사코를 왜 했냐는 겁니다. 내가 굳이 학교 공부도 아닌데 AMC를 왜 준비했으며 뭐 사실 학교에서 글 쓰는 것도 아닌데 라이팅 컴페티션을 왜 준비하냐는 거예요. 그 내용이 사실은 있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라이팅 컴페티션에서 뭐 대영 제국의 장점에 대해서 글을 쓴 거 가지고 금메달을 받고 은메달을 받고 뭐 어너러블 멘션을 받는 게 사실 뭐 대학교의 뭐 승률을 높이는 데 있어 가지고는 그게 뭐 직접적인 뭐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진 않아요.
그리고 대회를 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친구들도 있겠죠. 내가 학교 클럽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뭐 환경 클럽을 열심히 한다든가, MUN 클럽을 열심히 한다든가, FPLA 같은 경영학과 클럽을 많이 한다든가, 뭐 아니면 운동 뭐 클럽을 많이 한다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대회를 나가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내가 좋아하는 거를 대회를 나가 가지고 이제 그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보여주는 그런 컨셉으로는 보여주는 거는 굉장히 좋아 보이긴 해요. 아니면 뭐 내가 버런티어 같은 걸 너무 많이 해서 volunteering 해서 뭐 이렇게 뭐 외국인 학교 학생들은 뭐 외국 가서 봉사하고 뭐 이런 것들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서 내가 뭐 느낀 점이 모여가지고 그걸로 글을 쓰던지 약간 이렇게 내 everyday life죠. 그러니까 학교 생활에서 내가 생각하는 게 있어 그거를 내가 스스로 인디펜던트 스터디를 해서 대회를 나가고 이런 식의 스토리는 제가 좋아 보이긴 해요. 아니면 학교에서 굉장히 이렇게 그 성과를 많이 나타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외국인 학교 학생들보다는 보딩 학생들 중에서 이제 뭐 어퍼 레벨로 이제 수업을 들을 계획이 있는 친구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트랙으로 나가게 되면 내가 600단위, 700단위 아니면 뭐 컬리지 레벨 수업 같은 것들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들이 있고 그런 과목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해서 어디 뭐 리서치 대회라던가 어디 컨퍼런스에 나가는 뭐 그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대회를 나가게 되면 좀 좋아 보이는 게 있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준비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내가 뭐 비즈니스에 관심이 있어. 내가 야구에 관심 있고, 농구에 관심 있고, 운동 같은 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운동하는 데이터 사이언스에 관심이 있거나, 약간 이런 식의 그, 공부랑 상관없이, 학교 클럽과 상관없이, 진짜 개인적인 궁금함이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대회를 통해 갖고 나가서 나의 관심사를 보여주면, 그 대회들을 여러 개 나가거나, 뭐 한 개를 나가거나, 그런 것들은 조금 유의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모든 학생들이 사실 현실적으로 컨설팅 회사가 하라 그래가지고 대회를 나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남들이 하니까 내가 나갈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원서를 쓸 때 이 대회가 뭐 하나하나 나가서 뭐 금메달 받고 은메달 받고 동메달 받고의 그 성과는 사실 저희가 보기엔 탑 20 정도 학교를 간다 하면 그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대회를 나가던 그 대회에서 나온 내 성과와 내가 평소에 하고 있는 내 이슈라든가 내 가치관과 이거를 엮을 수 있는 그 에세이를 낼 수 있는 그 소재를 얻는 거. 즉, 다시 얘기하면, 대회를 준비해서 내가 에세이 쓸 때 후보를 갖고 갈 수 있는 그 내용을 만들 수 있는 대회? 이런 대회를 나가는 게 좋아요. 그러니 마치 내가 라이딩에 관심도 없는데, 라이딩 컴페티션 나가서 상을 뭐 10개를 받는다 한들, 그게 별로 내 컬리지 어플리케이션에 후보로 들어가지 않을 거예요. 내가 생물에 관심이 없는데 랩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높은 수준의 논문을 썼어요. 근데 사실 나는 바이올로지에 관심도 없어. 바이올로지 학교에 수업 들은 것도 아니야. 이런 것들은 뭐 아무리 이렇게 높은 상을 받아도 한 줄 스펙이 되는 거지 그걸 에세이로 쓸 수 없다면 저희가 보기에는 그거는 아까 얘기한 그 임팩트를 준다거나 디스팅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에 있어가지고선 에세이 주제가 되지 않으니 이런 활동들은 그러니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아이들이 막 너무 공격적이야. 막 너무 막 대회란 대회 다 나가고 싶어. 이런 걸 저리 말릴 마음은 없어요. GPA가 떨어지지 않는 한 사실 대회를 많이 나가는 것도 아이들 열정을 보여주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많이 나가도 되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렇게 뭐 꼭 대회가 필요하고 상이 필요해서 나가는 대회들은 사실은 할 필요 없다고 보고 사실 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요 조금 이제 저학년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고학년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어차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다 해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 몇 개 대회가 중요하고 큰 대회가 중요하고 뭐 무슨 대회를 나가야 되고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랑 이제 잘 얘기해가지고 컨설팅 친구들은 이렇게 적당히 나가는 게 있는데 이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관심사에 맞춰갖고 본인의 그 지금 주어진 환경에 맞춰가지고 뭐 많이 나가든 조금 나가던 GPA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 뭐, 그거는 아이들에 맞춰갖고 진행을 하면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이 듣는 질문은요. 우리 아이는 너무 관심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가 정리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면 어떤 아이는, 우리 아이는 너무 하나만 팝니다.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사실 이게 성향이기 때문에요. 뭐 맞고 틀림은 없어요.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이 둘은 성향이기 때문에 나중에 에세이 쓸 때 에세이 전략이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 많은 다방면에 관심이 있는 것도 좋아 보이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는 것도 그것도 분명히 강점을 보이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점 단점이라기보단 그 학생들에게 맞는 에세이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올해 되게 잘 됐던 게 사실 모든 애들이 스펙이 많은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래도 컨설팅을 오래 한 학생일수록 스펙이 많은 건 조금 뭐 사실인 거고 뭐 원서만스러운 친구들은 뭐 스펙이 좀 없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긴 있었거든요. 그치만 중요한 건 뭐 스펙이 많다고 해서 좋은 학교하고 스펙이 없다 조금만 가는 게 아니라 내 그 주어진 환경에서 나를 어떻게 임팩트 있게 보여주는지 그 에세이를 써낼 수 있는 그 역량이 더 중요한 것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가 애 하나하나별로 신경을 썼기 때문에 그게 좀 잘 적용이 되지 않았나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 뭐 이런 질문 하는 분도 있어요. 우리 애는 너무 딸에 대한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것만 했습니다. 뭐 문과 계열의 학생이라고 한다면 뭐 저희 애는 뭐 MUN 디베이트 뭐 포렌식 한 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뭐 우리 애는 운동밖에 한 게 없어요. 아니면 뭐 선생님 뭐 저는 뭐 지금 약간 영어를 잘 못해서 이공계인데 뭐 그렇다고 수학을 잘하는데 수학을 너무 잘하는 건 아니에요. 수학 좋아하는 애 너무 많잖아요. 뭐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고 싶어요. 근데 코딩 뭐 이렇게 잘하는 건 아니고 남들도 이 정도는 하지 않나요? 뭐 이렇게 클럽 활동도 뭐 이런 거밖에 없어요. 저런 거밖에 없어요라고 하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똑같은 스펙을 갖고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화면처럼 네 개의 학교 클럽을 한다 해도 어떤 학생은 뭐 하나를 꽉 자기가 그 메인으로 갖고 있고 나머지는 뭐 그냥 발만 담근다고 하는 표현이 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는 뭐 두 개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뭐 두 개는 거의 뭐 조금만 하는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스펙을 갖고 있고 같은 학교 활동을 했다 해도 어차피 에세이가 다르게 쓰일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어요. 물가 뭐 하나만 하고 나머지 건 버리는 게 나아요? 아니면은 뭐, 뭐 활동을 하는데 두 개는 열심히 하고 두 개는 버릴까요? 이런 것들에 질문이 있으면 사실 그거에 대한 정답은 또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것도 애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아이가 네가 어떤 생각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 그 상황에 맞추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학년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저는 관심이 너무 많아서 다 하고 싶어요. 다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네 개를 예를 들면 내가 클럽에서 뭐세 개를 하던 네 개를 하던 이씨를 두 개를 하던 세 개를 하던 자연스럽게 모든 게 다 공평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어떤 건 열심히 하고 어떤 건 안 하고 어떤 두 개는 열심히 하고 나머지는 버리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은 되게 이렇게 항상 질문이 우문현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활동이 뭐 중요해 활동을 뭘 하는 게 중요하고 몇 개 하는 게 중요하고 뭐 너무 똑같은 것만 하는데 어떨까요라고 한다면 상관없다. 그거에 맞춰갖고 네 캐릭터리스트를 보여줄 수만 있으면 그게 뭐 평이한 스펙이든 아니든 그건 상관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조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 되게 좋은 에세이를 어떻게 쓰고 좋은 이슈를 어떻게 하냐라는 되게 그 근원적인 질문들이 항상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거는 그 하버드 크림슨에서는 보면은 하버드는 어떤 학생을 뽑고 싶은지를 항상 발표를 좀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온 건데 하버드는 이제 원서를 볼 때요. 이 다섯 가지를 본다고 하더라고요. compassion, curiosity, 그러니까 너의 관심사, 네가 얼마나 이렇게 관심이 있는지 딥다이브 할 수 있는지 보고 gratitude, grit 같은 네가 얼마나 끈기 있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는지 growth mindset입니까? 얼마나 네가 더 클 수 있는지 perspective thinking에다가 purpose, 그러니까 self control. 그러니까 네가 얼마나 됨됨이가 좋은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되게 당연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을 저희가 봤을 땐 이씨를 하는 거 했을 때 이 내용에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씨를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에세이에도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는 게 좋아요. 결국은 좋은 학생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게 비단 하버드만 보는 건 아닐 거예요. 예를 들면 카네기 멜론도 에모리도 조지타운도 사실은 학생을 뽑는 기준은 똑같을 겁니다. 하버드라고 해서 이걸 보고 다른 학교라고 해서 공부를 조금 더 보고 이런 개념보다는 전체적으로 어쨌든 카네기 멜론이든 하버드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가는 학교는 맞긴 맞거든요. 그러니 뭔가 내가 더 우수하고 더 뛰어나고 그런 개념보다는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를 더 강하게 보여주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사람인데 컴퓨터학과에 넣을 수 있고 미술 전공을 넣을 수 있고 내가 사회학과를 넣을 수 있고
내가 필름 스터디도 될 수 있는데 이 전공을 하는 게 맞아 보인다는 그런 식의 에세이를 쓰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전공도 뭐 뭘 하고 싶다는 내용인데 쭉 있다고 했을 때 전공을 내가 어떤 게 더 맞냐 틀리냐기보다는 이 내용 5가지 내용들이 들어간 뒤에 그리고선 제일 맞는 건 이런 전공인 것 같다. 약간 그런 뉘앙스가 좀 풍기는 게 에세이 쓸 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요. 아까 그 하버드가 본다는 이 5가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5개를 한번 시각적으로 보여줘봐 하고선 제가 챗 GTP 한번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에세이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다들 아시겠지만 한 20년 전에는요. 저희가 제가 대학 갈 때쯤에는 유펜 합격률이 22%였고 시카고 대학교가 38%였어요. 근데 이제 뭐 올해는 뭐 펜도 한 5%고 이제 시카고는 7%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학교예요. 같은 학교인데 지금 한 20년 동안 이제 경쟁률이 이렇게 세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준비하는 강도는 예전에 비해 세진 게 맞긴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님 생각했을 때, 아, 나 땐 그렇게 안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도 있지 않습니까? 뭐, 물론 뭐, 그게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그게 이제 뭐,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쉬웠는데 지금은 어려워지는 게 사실 맞긴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대수가 세진 것도 있고 그러면 학교도 똑같은 학교인데 지금 20년 전에 비해서 이렇게 경쟁이 세졌으니 더 좋은 학생을 뽑고 싶을 거고 여기도 골치 아플 거거든요. 그러니 점점 더 이게 공부보다는 아까 얘기했던 그런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는지 이런 것들을 더 이렇게 학교들이 신경을 쓰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어, 이제 원서를 쓰는 이제 11학년 학생들도 그렇고, 지금 이제 하이스쿨에 들어가는 이제 8학년들도 그렇고, 지금 하이스쿨 다니고 있는 학생들도, 결국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가려고 한다면 높은 경쟁률을 이겨내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경쟁력은 내가 뭐가 있을지를 항상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되고, 그거에 맞춰갖고, 공부하면서도 바쁜 와중에 내가 어떤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이슈는 뭘 해야 될지, 학교 생활 어떻게 보낼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면서 학교 생활을 해야 좋은 학교를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희가 뭐 지금 압구정역 신구초등학교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내용이나 뭐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이 영상 말고도 하나 영상을 더 링크를 하나 저희가 뭐 이 링크에다 좀 한번 넣어볼게요. 그래서 다른 저희 한번 세미나 영상도 한번 보시면 저희가 어떤 마음으로 애들을 컨설팅하고 있는지를 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이들도 좀 마음가짐 같은 것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학교 다니면 좋을지 이런 것들을 보고 좀 많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